2013년 1월 11일 미국 조지아주 발도스타에 위치한 로운즈 고등학교의 체육관에서 17세 소년 켄드릭 존슨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체육관 한 구석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돌돌 말린 거대한 체육관 매트 내부에 거꾸로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해당 매트의 높이는 약 180cm였으며 켄드릭 존슨은 머리가 아래로 향하고 발이 하늘로 향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이 매트 위로 빠져나온 발을 발견하고 내부를 확인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와 조지아주 정부 부검의의 공식 결론은 불행한 사고사였습니다. 켄드릭 존슨이 매트 중앙의 빈 공간에 빠진 자신의 운동화를 꺼내려다 몸이 끼었고 결국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 질식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립법의학센터가 실시한 최초 부검 결과 공식 사인은 위치성 질식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거꾸로 장시간 갇혀있을 경우 혈액이 머리로 쏠리고 흉부가 압박받아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켄드릭 존슨의 유족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학교 내에서 발생했던 학생들 간의 갈등과 인종차별적 요소가 이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주장하며 타살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유족의 끊임없는 요구와 법원의 최종 허가를 통해 시신을 안치실에서 꺼내어 사설법의학자에게 의뢰한 두 번째 부검이 추가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검 결과는 첫 번째 공식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사설법의학자는 켄드릭 존슨의 오른쪽 목 부위에서 둘력에 의한 명확한 타격 흔적을 발견했으며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외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욱이 사설 부검 과정에서 켄드릭 존슨의 내부 장기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가 신문지와 신문지 조각들로 채워져 있다는 전대미문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법 장기 밀매설이나 증거인멸을 위한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며 대중의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장례 대행업체 측은 시신이 수습되어 이송될 당시 이미 내부 장기들이 심하게 부패하여 병원 측에서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신문지를 채워 넣은 것뿐이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전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미국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이 직접 개입하여 대대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체육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수십 대의 폐쇄회로 TV 영상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영상 중 일부 분량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거나 타임스탬프가 조작되어 인근 유력 인사의 자녀들이 범행을 저지른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수사국 디지털 분석팀은 카메라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와 프레임 레이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뿐 영상이 인위적으로 편집되거나 변조된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용의 선상에 올랐던 특정 학생들은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장소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거나 체육관 외부에 있었다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혐의를 벗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수년간의 광범위한 조사 끝에 누군가 고의로 켄드릭 존슨을 살해했거나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법적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연방정부는 기소 없이 사건 조사를 최종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은 지방정부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많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투쟁을 지속했습니다. 일부 소송은 유족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기각되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역소송을 당해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보안관 사무소는 대중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기존의 모든 증거 자료와 법의학 보고서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새로운 조사팀 역시 현장 정황과 물리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타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최초 결론과 동일한 사고사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매트의 지름과 켄드릭 존슨의 체격 조건상 어깨가 먼저 끼어 들어가면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운동화를 먼저 던져넣고 나중에 꺼내려다 발생한 불행한 사고라는 점이 물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검 결과의 극단적인 대립, 내부의 신문지 훼손 문제, 학교 폐쇄회로 TV 영상에 대한 불신이 겹치며 미국 전역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된 의문사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부 기관과 경찰은 과학적 증거와 알리바이를 바탕으로 사고 사임을 거듭 확언했으나 유족과 일부 대중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의 개입과 조직적 은폐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기록은 사고에 의한 위치성 질식사로 종결되었으나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의구심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부실했던 초기 대응과 사설 부검이 초래한 혼선이 어떻게 거대한 의혹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법의학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과학적 결론을 고수하고 있으며 유족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겨둔 채 각자의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법적 공방과 사회적 파장을 낳으며 여전히 대중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과 대중적 의혹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대표적 미스터리로 회자될 전망입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체육관 내부에는 총 35대의 보안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으며 켄드릭 존슨의 마지막 행적이 포착된 시간은 오후 1시 28분이었습니다. 연방조사관들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수집된 모든 생물학적 샘플과 유전자 감식 결과를 검토했으나 제3자의 침입 흔적이나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법원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시한 타살 의혹의 정황 증거들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다수의 소송을 기각 처분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법적 비용과 사회적 대립은 지역 사회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의 공공문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최초 발견 당시 매트 주변에는 켄드릭 존슨의 소지품인 휴대전화와 서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외부인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이를 정리하거나 훼손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물리적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설법의학 보고서가 제기한 외상성 사인과 내부 장기 소실이라는 자극적인 요소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음모론을 양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로컬 보안관청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종 소명 자료를 수차례 대중에게 공개하며 행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체육관 매트 내부의 기압과 밀폐도, 그리고 인체가 거꾸로 고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여 위치성 질식사의 타당성을 재입증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현대 과학수사의 객관적 검증 절차와 대중의 심리적 불신이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으며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사 초기 보존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반드시 인용되는 핵심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로운즈 고등학교의 해당 사건은 공식 수사 파일상으로 완벽하게 종결된 상태이나 유족 측의 개별적인 추적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자체적인 분석 및 진실 공방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에 유족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